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편의 시를 읽어 드릴게요. 위험들 자넷 랜드.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성장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확실한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한 노예와 같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오직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 시를 읽으면 우리는 보통 도전이나 성공을 떠올리게 돼요. 저는 이 시가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믿는 것 역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위험하고 실수할 기회를 주는 것도 위험하고 사춘기 아이를 믿어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통과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님들의 고민도 함께 시작되죠. 친구 문제, 이성 문제, 진로 문제, 공부 문제. 어제까지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방에만 들어가 있고 공부는 하지 않고 짜증은 늘고 부모와 대화조차 피하기 시작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해지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요. 어떤 부모님은 아이를 믿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은 학원 스케줄을 꽉 채웁니다. 어떤 부모님은 혼을 냅니다. 어떤 부모님은 매일 잔소리를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그냥 포기한 듯 놔둡니다. 저는 이 모든 행동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위험입니다. 부모님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기다려도 위험합니다. 혼내도 위험합니다. 학원을 보내도 위험합니다. 놔둬도 위험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들께 우리는 아이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이의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숙제를 안 했다. 오늘 공부를 안 했다. 오늘 지각했다. 오늘 인사를 안 했다. 오늘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전체를 평가해버리죠. 넌 왜 그러니? 너는 원래 이런 아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오늘의 모습이 평생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변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집중력도 부족하고 성적도 낮고 생활 습관도 엉망인 학생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오래 가르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두 번 수업만 해봐도 지금 상태가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상이 틀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아이도 있고 중학교 때는 평범했지만 고등학교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독서를 싫어하던 아이가 책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를 포기한 줄 알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목표를 찾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현재를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변화를 믿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아이의 과거를 붙잡고 있어요.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맨날 똑같아. 너는 절대 안 변해.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과연 변하고 싶어질까요? 반대로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엄마는 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 아빠는 네가 해낼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부족해도 괜찮아. 너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아이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말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반항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지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험은 있어요. 사랑을 주었는데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어줬는데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줬는데 변화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거둘 수도 없어요. 자넷 랜드의 시처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만큼 성장하기 때문이죠. 내일부터 우리 아이가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마 지금처럼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닦아, 숙제했어, 공부 좀 해, 빨리 좀 움직여. 이런 말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힘들었니? 그래도 자기 전에 입 닦고 자자. 숙제하기 싫은 날도 있지. 그래도 조금만 해보자. 지금은 공부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오늘은 늦었지만 내일은 조금 더 빨리 움직여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의 변화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내일부터 갑자기 변할 확률은 높지 않아요. 아마 내일도 일을 안 닦으려 할 거고 숙제를 미룰 거고 공부하자고 하면 귀찮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시작하는 일이 아니죠. 변화할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이를 믿어보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과거의 잘못을 뒤쳐내기보다 내일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넌 분명 좋아질 거야. 엄마는 널 믿어. 아빠는 네가 해낼 거라고 생각해. 그 믿음이 당장 아이를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 언젠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위험은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어줬는데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현재를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